3번부터 53번은 75% 적중률인데 53번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방식? 한지 방식으로 시행했다만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뭘 받아야 된다? 토지 수재들의 동의를 받아라. 얼마나 받죠? 면3 총2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단 국가나 지방자치가 시행할 때는 동의받지 아니한다.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럼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수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땡. 한지 방식에서만 토지 수의 동의. 두 번째,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수의 동의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즉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개발계획인데 그런데 앞에 3분의 2만 썼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 안 돼요. 면적 3분의 1뿐만 아니라 동시에 총수 2분의 1 요건도 같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반쪽만 써놓으면 틀린 문장으로 봅니다. 이건 또는 자가 아니잖아. 밑자, 맞자니까 and이기 때문에 둘 다 써야 됩니다. 세 번째, 개발계획의 내용 중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한번 모르겠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뭐 받아야 돼? 당연히 동의받아야 되겠지. 그죠? 수립할 때 동의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동의받아라. 근데 무슨 변경이 있을까? 경면 변경. 뭐가 경면 변경인지 잘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 그런데 하여튼 열거돼 있단다. 어디 보면 나와요? 74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요약집에 뭐라 써놨나? 74페이지 맨 밑에 지정권자는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괄호 열고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등 경면상의 변경은 뭐한다? 제외. 언제 시험 문제 냈대? 28회 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따라서 뭔가 열거되는 것들은 뭐로 보라고 했죠? 경면변경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열거되는 건 경면변경. 그 변경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새겨들으라 그랬죠. 이건 아마 경면변경일 거야. 너 동의받지 아니한다.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토지 수요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왜 어려운 문장이야? 이것을 내가 뭐라 썼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린구법에 뭐라 썼죠? 요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라고까지 내가 써놨는데 왜 머릿속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나냐? 요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 이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국가가 지정하지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맞잖아요. 정답이고 5번 조합이 성립되는 자 5번은 그 설명하기 전에 요약집에 빠져 있어. 근데 이거는 첫 문제 아직 질문이 한 번도 안 났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누가 개발계에 대해서 동의받는 거죠? 지정권자가. 지가 수립권자잖아. 그럼 지정권자의 지가 여러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그 동의서 받아야 돼. 근데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도사, 대도시사, 예외 국장. 이 중간 대빵 내지 최고 대빵이 지가 수립하면서 여러분들 동의 다뤄 달렸더니 다리 아파 안 아파? 다리 아프잖아. 높은 놈들은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거든. 뭐 하죠? 시켜버려. 지가 안 하고. 누굴 시킨다? 조합장한테 시키는 겁니다. 야, 니들 조합 설립되고 나서 나중에 조합장, 니들 조합원들 동의서 받아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자기가 동의받아야 되는 그 면삼총이 동의 있죠? 받은 것으로 본다. 법에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따라서 중간 대빵들인 시도사나 대도시장이나 또는 최고 대빵이 국장이 지가 원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높은 자가 받으러 다니기 귀찮으니까 지들은 뭐 한단다? 조합장한테 시키겠다. 야, 니들 조합 나중에 설립하고 나면 설립되고 나서 동의서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가 직접 받으러 다니는 동의서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조합원들 얼마나 받아야 될까?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뭘 받아야 돼? 조합원들 동의 받아야 되죠? 네, 조합원 동의 얼마 받죠? 똑같아요. 얼마? 면 3, 총 2.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이 동의는 누구 동의다? 조합원들의 동의입니다. 토지 수요자의 동의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그렇듯이다. 5번 조합이 성립되는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 면
3분의 2 이상에 드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건 2분의 1 맞아요. 총수는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제출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원 동의 받으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똑같다? 조합원 면삼총이 동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오시면 돼. 5번도 틀렸고 맞는 건 4번. 자, 54번. 54번이 이게 이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12.5% 맞춰서. 그렇게 어려운가? 보자. 어렵죠. 사실은. 왜? 없는 내용도 들어있으니까 어렵지. 자, 다음에 내용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및 그 해제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 자, 이건 이렇게 해요. 자연녹지적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비록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사실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원래 유학집에 작년까지 써 있었어. 지워버렸어. 왜? 시험 문제 안 나길래. 근데 안 난다고 아주 안 나는 거 아니잖아. 언제 날지 모르거든. 근데 원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학집에 써놨던 건데 안 나길래 지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보길 알아야 되는 거야. 뭐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개발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은 나눠지죠. 그다음에 다시 도시지역은 뭐라 나눠진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 중에 어디는 지정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은. 보존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어. 그죠? 어디만 지정한다? 자연녹지지하고 생산녹지지역. 여기는 자연녹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녹지. 그 다음에 무슨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여기는 도시지역을 빼버려야 돼. 그러면 이 중에 어디하고?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한마디로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묶어버려. 이렇게 묶어. 그럼 어디가 빠지는 거야? 주, 상, 공은 빼. 나머지 뭐하는 지역? 보존하는 지역들. 근데 보존녹지역은 어차피 지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빼버리고 나머지. 그럼 나머지 녹관농자. 녹관농자. 무슨 지역? 보존하는 지역. 여기다가 뭘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개발구역.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보존하는 지역, 개발하는 지역. 개발한 지역. 이 뜻이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용도지역 위에다가 뭐 지정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함부로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야. 원래 보존지역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개발하지 말래요. 그럼 개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지역에 지금 말한 이 빨간 지역, 이 빨간 속에 이 뭐가 여기 수립돼 있어야 돼? 광역 도시계획이나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뭐 있다?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 조건이야.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저런 개발이 안 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에 광역도시나 도시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에서 이 계획의 내용 속에 뭐가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저런 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여기만 뭘 하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데만 지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됐어요? 지금 광역도시나 도시군계획이 수립돼 있대. 근데 그 계획에서 뭐 하는 지역들? 어디는 그 계획에 보면 여기는 장차 신도시 만들기로 예정돼 있다. 개발하는 거죠? 여기는 장차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뭐죠? 보존하는 지역이죠? 이렇게 광역도시나 개발계획 보면 이 계획 속에 뭐 들어있다? 어디는 개발하자고 어디는 보존하자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있을까?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뭐 하는 지역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럼 어디가 개발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여기가 개발이 가능하대요. 여기가 개발이 가능하대. 앞으로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에서 여기는 뭐 하려고 한다? 앞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이다라고 무슨 지역이 나와 있어? 광역도시나 도시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나온 이런 지역들. 거기만 골라서 뭘 지정해야 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보존하고자 라고 이 계획들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을 함부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미 여기에 광역도시나 도심에 수립돼 있고 그 계획에서 원정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런 데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 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야. 근데 예외를 하나 또 만들어놨어. 무슨 예외를? 아니래.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만 여기
자연녹지적하고 또 하나 관리적 지역 무슨 지역? 계획관리죠. 여기 자연녹지적하고 계획관리죠. 여기는 설령 뭐가 수립돼 있지 않아도 광역도시나 도시군계획 이런 게 수립돼 있지 않았대. 아직 안 했대. 그래도 어디는 도시개발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여기는 도시개발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에서 수립이 돼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전에 관한 지역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어. 그럼 어디를 보존할지 어디가 개발할지 모르잖아. 그래도 어디는 도시개발 계획이 가능하다. 자연녹지적은 원래부터 뭐하는 지역이야? 보전을 필요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개발할 수 있죠. 또 어디도 계획관리적도 원래 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은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본래적으로 뭐하는 지역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저기는 무슨 계획이 없어도 광역도시나 도시계획 수립돼 있지 아니해도 그래도 이 두 군데는 도시계획을 정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생산녹지 나머지 관 농자지역은 뭐 할까?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돼?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돼 있고 그 계획에서 뭐하는 지역들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들 그런 데만 골라서 도시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인데 그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아직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외워야 될 거는. 근데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걸 문제를 내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라고? 자연녹지적하고 계획관리적에는 아직 뭐가 수립되지 않았어도 광역도시나 도시군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그거는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문제입니다. 그럼 2번은 농림지역 위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개발으로 지정하려면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이 2번이 또 무슨 문제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용도지역별로도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원래 도시적과 도시적 외적으로 나눠놓고 그죠? 도시적에서는 원칙적으로 얼마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근데 도시적 중에 무슨 지역만은 우리 주, 상, 공, 녹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무슨 지역은 물론 보존녹 지역은 빼고 보존녹지 빼고 나머지 주, 상, 공, 녹 중에 무슨 지역만 공업지역만 얼마고 여기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놓고 도시적 외 지역은 얼마죠? 나머지들 빨간 거로 표시하자. 도시적 외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 관, 농, 자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죠? 근데 다만 여기에 뭐가 되어 있죠? 여기다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을 짓는데 아파트 연립 그리고 여기다가 이쁜 짓 두 가지를 하겠대. 첫째는 뭐죠? 초등학교 용지 확보할 거. 초등학교 용지 확보할 거. 두 번째 4차로 이상의 도로나 도로법상의 도로 설치할 것. 그래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설치한다면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했죠? 니들은 30만 안 돼도 괜찮아. 얼마 안 돼도 되는데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 주어졌죠? 어디래? 주어진 게 농림지역. 그럼 어디야? 여기네. 농림지역이네. 원칙 얼마야 돼? 30만이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도 든다? 10만도 되는데 거기 뭐 초등학교니 도로니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10만은 없는 거죠? 그럼 원칙은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 얼마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거기 또 뭐가 겨들어가 있어? 자연취락주라는 게 또 겨들어갔네? 요 자연취락주가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원래는 농림지역은 도시적 외지니까 30만 맞죠? 그런데 자연취락주가 무슨 의도로 가는 거냐? 이거죠. 자, 이거 그린국법에 표시했었어. 여기는 빠져있지만. 그리고서 뭐 했었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은 뭐 한다 그랬죠? 지멋대로 하는 지역이다 그랬잖아. 면적 규모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했었어 안 했었어?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근데 취락지구, 요 취락지구잖아. 개발진행지구, 지구 다는 게 있고요. 국장이 지한 지역. 요 취락지구인데 그냥 취락지구로 내지 않고 문제를 뭐라 그랬어? 자연 취락지구 했더니 이놈은 앞에서 자연자가 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취자가 안 보이는 거야. 취락지구에 취자가 안 보이는 거야. 자연 취락지구에 취자가 보여야 되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취락지구니까 면적 규모 제한 30만 이상이 돼야 돼? 안 돼도 돼? 안 돼도 된다.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제 농림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를 도시개발로 정하면 농림지역이니까 원칙은 도시적, 외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뭐가 정됐으니까 자연취라고 하니까 그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아니요. 30만이 안 돼도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30만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았잖아. 땡. 거기서 총친 겁니다. 들렸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뭐 받아야 되죠? 특광, 특시, 특도시장구수 허가받아야 돼. 근데 여기는 뭐 받았죠? 특시가 없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악의 장들 허가가 맞는데 세종시장은 아예 안 들어있어서 세종시장이 빠져있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맞죠? 4번 농림지역에서 면적이 얼마? 30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시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그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냐는 경우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요 4번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보면 또 머릿속에 뭐 들어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거로 본다. 이 동그라미 3개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못 푸는 문제야. 첫째, 도시개발구역이 뭐 됐습니까?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구역이 뭐 됐다?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이 그림 수백 번 그렸어. 밑으로 내려가죠?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실식에 인가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있었죠? 근데 예외 아니야. 먼저 도시개발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뭐 수립한다?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고시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한다? 이거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고시 할 수 있는 거 무슨 지역? 6군데 머리점만 떠서 그렇죠. 공자생 외국삼이란 말 있었어 없었어?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있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는 뭐부터 한다?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사유였었잖아. 있었죠? 그 내용이잖아.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 그럼 이때는 몇 년 내 구역을 지정해 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까? 원칙 2년. 개발계획이 도시개발계획 지정구역부터 2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으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랬었죠. 자, 그런데 면적이 이건 얼마일 때만 그렇죠? 330만 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 얼마일 때만? 네, 이하일 때만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330만 제곱미터, 아니야. 330만 제곱미터 얼마 이랬어?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5년. 그럼 330만 미만일 때는 2년. 이상 되면 5년. 이 말이거든. 그럼 지금 거기 주어진 문제에서는 뭐라고 주어졌죠? 첫째, 무슨 지역이래? 농림지역에서란 말이 나왔어. 이 농림지역이란 말은 왜 들어간 거죠, 거기? 여기다 농림지역이라는 걸 주어졌어. 주어진 이유는 도시적 외지역이라는 이걸 넣으려고 한 거야. 그 도시적 외지역이라는 걸 넣으려고 농림지역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고, 거기서는 뭐부터 해놓고?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을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맞잖아. 그걸 쓰려고 농림지역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림지역에 뭘 주어진 거지? 의도가 뭐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지역이다? 아, 도시적 외지역이구나. 아,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리려고 농림지역이라는 말이 주어진 거고, 두 번째, 그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였고 몇 년? 면적이 얼마로 주었어? 300만 하고 주어졌잖아. 그죠? 그럼 300만은 330만 정도 미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5년이야? 2년이야? 2년이죠. 그때는 2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4번은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라는 건 도시적 외지역을 말한다. 아, 먼저 구역 지정했고 나중에 개발 수립하는 지역이구나. 그럼 몇 년 내 수립해야 된다? 원칙은 2년이다. 면적이 얼마만? 330만 정도 미만이면 2년이다. 330만 정도 이상부터는 5년이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330만 제부터 미만인 300만 제부터니까 몇 년? 2년. 맞는 문장이야. 아셨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5번.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도시개발구역정의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로 각각 뭔다? 용도지역은 각각 환원된 거로 보고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거로 보는 건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종료용도지역 환원. 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됐을 때만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2번. 이건 12%까지 맞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 안 들어있어요? 이거? 취, 개, 지구 여기 없어요.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외우라고 분명히 설명했었는데 벌써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어서 그래. 아셨죠? 그거. 자, 55번. 도시개발법상 법령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고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사항.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몇 페이지? 84페이지. 박스 3개 중에서 가운데 중간 박스 쓰면 5가지 썼죠.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외우는 방법.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한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정관 개발 임원 한지 합병. 그럼 정관의 변경 들어가죠?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안 들어가죠? 임원의 선임 들어가죠? 조합의 해산은 조심할 게 있어. 합병 및 해산에서 이때 해산은 무슨 해산만? 청산금 같은 걸 징수 교부 해산했어. 안 하고 중도에 해산할 때만 총회를 열어온다 그랬지. 다 끝나서 해산할 때는 총회 의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는 청산금의 징수가 완료됐어. 그러니까 완료됐으니까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대의원에서 그냥 의결해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총회 조합의 해산은 뭐 할 때만? 청산금 징수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때만, 즉 중도 해산할 때만 그렇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미음은 개발계획 수립 변경 맞죠? 그럼 정관 변경, 조합임원 선임, 개발 수립 변경 이 3가지만 총회에서는 의결할 수 있고 총회에서만 의결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5번. 56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 구역을 2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분할했을 때 면적은 최소 얼마죠?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분할 결합 및 분할 및 결합 개발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분할하는 건 최소 면적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 그건 맞죠. 2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뭐 한단다?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는 허가받습니까? 원래는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어디다 심을 때만? 경작지에다 임식제 할 때는 허가받아라. 79페이지 중간 박스에 동그라미 2에 다시 몇 번째? 네, 거기에 몇 번이야? 다번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는 허가 대상이다 라는 거 그걸 정리하죠. 그 다음 몇 번? 4번.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다. 한마디로 여기 사업 시행하는 땅값이 비싸다. 무슨 방식으로 못한다? 수용 방식으로 못한다. 보상비 많이 나가면 나중에 분야가 비싸지니까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한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맞죠? 5번, 4번. 토지산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어디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채권 원부는 기재해달라고 요청이 되는 거죠?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어디다? 채권 원부에다가. 채권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가 돼야 비로소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채권 원부가 아니라 이건 채권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 5번.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에 드는 국토위계 및 용역을 하는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예, 환지 방식을 했을 때 비용 부담하고 수용 방식을 할 때 비용 부담이 같아 달라.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 맞는 문자.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 자, 이제 57번. 환지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 자, 환지계획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 5가지만 기본적으로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 중에 분양설계 들어갑니까? 아니야. 아주 여러분들 쉽게 생각했다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야. 분양설계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환지설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환지 방식에는 환지설계라는 게 들어있지. 무슨 놈 분양이야. 분양은 뭐 하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건데 무슨 놈 환지 방식에 돈 받고 파는 거냐. 그냥 땅으로 더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분양설계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분양설계는 어디에 들어있죠? 관리처분계. 나중에 전비법에 보면 관리처분계 수립할 때 거기는 분양설계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즉 분양신청 들어온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설계도면을 그리거든. 그게 분양설계죠. 이거는 분양신청이 아니잖아. 뭐 하는 거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무슨 설계? 환지설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환지계획에 포함될 내용들. 자, 58번. 환지처분의 효과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 1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청상금을 교부할 때 소멸합니까? 예,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 그 권리가 그 환지 땅에서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죠? 새로 생기는 건 언제야? 환지가 내 거 되는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내 땅이 되죠. 그럼 곧 내 땅 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소유자 권리가 사라져야 돼. 그래 이게 내 거 되잖아. 그럼 소멸되는 권리는 언제 소멸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2번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건 환지로 이전한다.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이건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그랬죠? 어디 나와요? 95페이지 가운데 중간 박스 위에 박스 거기에 나와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건 어디에 남는다? 그대로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어디에 남는다?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지역권은 원래 종전의 토지에 존속하죠? 단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뭐 되죠? 소멸합니다. 언제 소멸하죠? 항상 소멸하던 건 똑같다 그래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아니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랬었잖아. 끝나는 건 항상 그 환지처분의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이야. 그렇게.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죠? 그거 나왔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시작하는 데나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5번 입치환지에서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입치환지에서 정당권이 뭐죠? 종전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담보대출 받았다는 얘기죠. 뭐 설정돼서? 저당권. 그 저당권 언제 이쪽 새로 분양받은 그 대지 건축물로다 옮겨올까요? 옮겨오는 거. 새로운 그 구분 건축물 환지 처분 받는 구분 입치 환지 받는 구분 건축물로 옮겨오는 시점.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새로 받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있는 곳, 즉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문 거기에 뭔다?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저당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재합니까? 새로 받은 입치환지에다 존재하는 걸 보니까 입치환지를 다른 말로 어떻게 쓰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어디에 나와요? 그 말 95페이지 맨 밑에 쪽에 박스 바로 위에 보면 입치환지의 경우 하고 나오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나와요. 95페이지 그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건축물? 구분 건축물. 아파트 받았으면 아파트 한 채 있죠? 그거 쏘는 거야. 그거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보지. 웬놈은 어디 한다고?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걸 본다? 웬놈은 저당권이 종전의 토지에 존재합니까? 그러면 그 환지 받아서 온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나머지 그 담보대출 받은 거 다 내라고? 아니죠. 자기가 받는
구분 건축물에 거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니까 말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건 3번. 59번. 이제 전비법.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누가 있죠? 전비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3명이죠. 그래서 토지 저당권자 땡 없어요. 지상권자지. 저당권자 없음. 두 번째,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맞죠? 그건 맞고. 3번, 재개발 사업에서는 전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이 사람도 들어가죠? 그러면 리얼은 재개발에서는 전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땡. 전비구역에 위치하는 자지 전비 예정구역에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5번, 신탁업자가 전비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전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죠? 수탁자가 누구죠? 수탁자가 신탁업자야. 위탁자는 토지 등 소유자. 원래 땅 주인들이 땅 갖다 신탁업자한테 신탁시키는 거잖아. 그럼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그걸 받은 사람은 수탁자. 니한테 수탁자 하면 누굴 말한다? 신탁업자. 위탁자 하면 누구 말한다? 그 맡긴 토지 등 소유자. 그럼 누가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 맡긴 자예요. 맡긴 자. 누구란다? 위탁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맞는 거 몇 번? 니은하고 디귿하고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아셨죠? 정답은 2번. 그것도 만만치는 않아. 그 머릿속에 죽으라고는 애워놨는데 막상 문제로다 이렇게 깊이 내버리면 응용 문제로 내버리면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0번. 전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전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원래 전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건 3가지를 외우라 그랬죠. 원칙, 뭐뭐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될 때까지 뭐뭐하지 아니하면 전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앞에나 뒤에 뭐가 들어가면 추진위원회란 말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몇 년이 된 날까지? 2년이 된 날까지. 세 번째, 재개발 사업에서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토지 등 소유 사업자라면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사 사업자는 몇 년이 된 날까지? 5년이 된 날까지. 그렇게 셋으로 나눠서 암게 된다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1번 지점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한마디도 없잖아.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없죠? 그럼 몇 년이야? 3년. 그래서 1번은 맞는다. 3년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일일이 이걸 하나씩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워낙 복잡해서. 자,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자, 재개발 토지소유자 시행자 그때는 몇 년이 된 날까지? 5년 전까지 뭐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전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건 5년 맞는 거죠. 그럼 3번은 전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전비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전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이게 별도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맞는 문장인데 어렵죠? 그럼 4번은 추진위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전비구역 등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전비구역 등을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는 전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회가 구성돼 있어 안 돼 있어? 구성되었죠? 그때는 얼마큼이 동의해주면 해제할 수 있죠? 과반수. 그럼 5번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얼마 이상이 전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때는 추진위회가 구성돼 있지 아니하되. 그 다음 얼마죠? 100분의 한번 책에다 좀 돌아가서 보자.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자. 몇 페이지? 113페이지. 11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6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몇 번째 거? 3번. 밑줄 쳐 있어? 안 쳐 있어? 밑줄 안 쳐 있으면 그 사람을 간첩이라고 합니다. 예, 분명히 그 표시되어 있어. 내가 100분의 30이라고 그것도 배경 설명까지 뒤져나가면서 다 설명했어. 몇 번 설명했어. 왜 배경 설명이 뭐였었죠?
사람들이 웬만하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총회에 참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받기가 너무 어려워. 그때는 얼마만 받아도 30%만 받아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50%가 아니고 30%만 돼도 해제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공포조차를.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100분의 30이야. 근데 추진회가 구성되면 6번에 있어. 그때는 과반수. 그래서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30%. 추진회가 구성되면 과반수. 이 둘을 비교해가지고 꼭 외우라고 정리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당부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건 5번 같은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60번 같은 건 어려운 지문이 있다고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항상 정답은 어디에 있다? 내가 공부하고 정리한 속에 들어있지. 내가 모르는 속에서 정답 나오는 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몇 번 읽다가 멘붕 오는 거야. 3번 지문 읽다가 뭐야? 멘붕 와. 1번하고 2번도 아까 말한 원칙 3년, 예외 2년, 추진 없으면 2년, 그 다음에 토지동수제가 재개발할 때는 5년. 이것도 못 외우고 있으면 이제 1, 2, 3번 읽다 보니까 멘붕이 왔고, 그러니까 몇 번이 와도 5번 봐도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멘붕 와서. 그 못 푸는 거야. 아는 문제인데 못 푸는 거야. 100분의 30만 해제 요청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막상 앞에 읽다가 모르면 뒤에 가서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과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오. 기억, 재개발 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이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 시장수 등의 이거를 받아라. 자, 조합 설립 인가받기 동의권 재개발 3일절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그럼 앞에는 4분의 3. 그죠? 그럼 4분의 3. 그럼 4분의 3 찾고 두 번째, 정비계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의 임원이 될 수 있죠? 소유권 몇 년?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그럼 3분의 2 또 하나 5년. 정답 5번. 이렇게 푸는 거죠. 5번이야. 다음 62번.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죠?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고 연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연임할 수 있어요. 3년 이하에 보면서 구체적인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죠. 2번. 조합에 관해서는 정비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 정해야죠? 주택법 적용해? 주택법에는 주택조합 적용해? 아니야. 어디 정하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클릭하지 올리가. 왜냐면 주택법이 외교 나와 민법이 나오는 거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2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3번.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 임원이 될 수 있다지 몇 놈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냐. 그죠? 아니야.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었어? 되죠? 아까 거주기간하고 뭐하고 소유기간하고 헷갈리지 말랬어. 그래서 거주기간은 선임일 현재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거주기간은 최근 3년 동안에 몇 년 이상만 거주하면 돼? 1년 이상 거주하면 그 조합원은 뭐가 될 수 있다?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4번. 창립총회를 제외한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되죠? 7일 전까지. 그래서 총회 여는 건 다 7일을 생각해요. 근데 창립총회만 며칠 전까지인지 아십니까? 창립총회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입니다. 그때 통제하는 것도 등기우편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열 때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총회 열 때는 창립총회 때는 14일 전까지는 알려야 되고 그것도 등기우편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 그거 외에는 며칠 전까지 알린다? 7일 전까지. 자, 5번.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총회 수립 변경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거지. 이건 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야. 이거를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든다? 1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 한단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조합원 얼마? 과반수야. 근데 정비사업비가 여기서 10% 이상 증가할 때는 얼마 동의 받죠? 3분의 2. 그때는 3분의 2라는 동의로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시죠. 따라서 틀린 건 2번만 정답. 자, 63번. 분양 신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고시했은 날
부터 며칠 내에 그 분양하라고 사람들한테 토지동산에 통지해야 되죠? 며칠 전까지 통지하라고 그랬어? 120일이라고 몇 번 했었어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29페이지 맨 위에 129페이지 보면 102번째 줄에 가운데 120일 내라고 돼 있죠? 표시되어 있을 거야 아마. 2번 분양신청기간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수에게 통지한 날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지만 그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서 며칠은 한 채로만 연장할 수 있다? 20일. 그래서 원칙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연장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30일 아니라 20일. 3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입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더라도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 사업시행계획 인가입가 변경돼가지고 뭐가 변경됐대요? 세대수가 바뀌었대. 주택규모가 바뀌었대. 이게 무슨 말이죠? 세대수를 원래 1000세대 지키로 했다, 1200세대 지키로 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여기 짓는 건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만 지키로 했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60제곱미터 되는 소형주택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분양신청 하려고 했더니 소형주택은 분양 안 한대. 그래서 뭐 했죠? 분양신청 거절했어. 나는 안 한다고 했어. 왜? 아니 큰 것만 분양하잖아. 나는 조그만 것만 있어도 되는데. 안 했죠? 근데 나중에 뭐가 바뀌었어? 분양 규모가 바뀌었어. 몇 평짜리? 60평짜리도 분양한대. 그럼 나 분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돼? 분양신청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때는 다시 뭐 한다? 분양신청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이미 분양받은 사람, 신청 안 한 사람들 중에 또는 분양신청한 사람 중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바뀜으로써 그러면 야 다시 분양신청 다시 하자라고 재분양 공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분양 공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죠. 4번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몇 년 내는 5년 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랬죠?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어요? 자, 여기 투기과열지구야. 거기다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었어. 여기가 또 투기과열지구죠? 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능력자라는 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 문제 모르고 있는 거야. 아셨죠? 여기도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여기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둘 다 어디다? 투기과열지구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능력자. 왜? 집값이 오른 데만 고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능력자지. 근데 여기서 분양받았죠? 그리고 또 몇 년 내? 5년 내는 다시 이 투기과열지구 있는 거 이거 분양받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투기과열에서 분양받았으면 5년 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시 분양받는 건 안 된다. 그거냐고요. 여러 번 설명했었어. 시험 문제 영순위.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정답. 5번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자, 손실보상 협의가 들어갔는데 손실보상 협의가 안 돼. 그때는 뭐 한단다? 60일이야. 어디에 나오죠? 네, 130페이지 중간에 손실보상 미협의 시 조치해가지고 그 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나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됐습니다. 거기 나오는 60일. 자, 그거죠. 따라서 맞는 건 몇 번? 4번.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죠. 다른 질문 몰라도 돼. 뭐 어떻게 내가 신이야? 5개 질문을 다 알게? 뭐만 알으면 돼? 정답만 알으면 되잖아. 그럼 정답은 강조한 거야, 안 한 거야?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다 아까 5년이라는 거 몇 번 얘기했었잖아. 그럼 5년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답은 딴 거 뭐 다 몰라도 돼. 4번만 알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핵심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를 풀지. 그런 걸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나중에 문제 적응 못 하잖아요. 아셨죠? 꼭 정리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4번. 전비사업과 관련된 설명서 옳은 것. 1번 전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뭐대로 처분하고 관리하죠? 어디 나와요? 133페이지. 133페이지 중간 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하고 나오죠? 그 중에 1번 조성된 대지의 처분 기준 첫 번째 줄 바로 재작년 31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재작년 시험 문제죠.
자, 따라서 무슨 대로 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되죠. 두 번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자, 종전의 토지 건축물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없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야. 그래서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만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하고 혼동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3번,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뭐 받은 이후부터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죠. 자, 경축 뭐가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사용 선고다 그랬었는데 언제죠? 관리처분계인가.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나면 이제 뭐 들어간다? 철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철거는 언제부터 한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4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맞아요? 네, 정비구역 지정된 건 원래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야. 그런데 관리처분계 수립할 때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 다음 날부터 해제된 걸로 봅니다. 이건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책 136페이지. 136페이지 위에 3번. 준공인가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하고 납니까? 언제 시험 문제 났었어? 29회 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간 건 조합에는 영향을,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29, 30일에. 따라서 출제 가능성 대단히 높은 지문이니까 또 잘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거 정답입니다. 정답은요,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 시험 문제 날 거라고 강조했던 걸 정답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도 그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이 숙지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분명히 거기 표시되어 있을 거야. 밑줄 쳐 있어 안 쳐 있어? 쳐 있을 거예요. 안 쳐 있으면 그거 비정상이야. 수업 안 들었거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난다고 했던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5번,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는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것도 136페이지 중간 밑에 3번, 공사 완료 전 완공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고 써 있잖아요. 언제 났었어? 30일에 때 거. 제가 30일에 때 걸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재작년 시험 문제가 올해 시험 문제 나는 확률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재작년에 냈던 걸 같은 출전에 들어가면 작년 건 안 내려고 그래. 아무래도 쪽팔리잖아. 아, 작년 건 내고 올해 또 내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재작년 게 또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문제 만들다 보면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겹쳐버려요. 그게 몇 년대? 격월제로, 경년제로. 그래서 한 번 쉬우면 그 다음에가 어렵고 그 다음에 쉽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가 재작년 걸 그대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려웠던 문제가 또 어려워지는 거고 또 쉬웠던 건 그 다음에 건너가 또 쉬운 걸 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보통은 1년 전 거, 작년 게 아니고 그 전 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출제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났던 거잖아. 자, 정답 몇 번? 4번. 자, 이제 주대법부터 마지막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죠.